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조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다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 개항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침입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내용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항 이후에 우리 중국에 있는 청나라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봐보겠습니다. 이 청나라는 중체서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양무운동이라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과연 이 중체서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중체서용이 뭐냐? 중은 중국이에요. 체는 몸체, 우리 인간의 몸. 서는 서양 얘기할 때 서요. 그리고 용은 어떤 도구. 그러니까 중국의 몸 그리고 서양의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중국의 전통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 물건들,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우자라는 게 중체 서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 아래 했던 양무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신식무기 공장이나 또 군대력 양성, 그리고 배 만드는 거, 철도 등의 근대적인 산업을 한 게 바로 중국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 부사관과와 제과제빵과가 있죠. 그래서 이걸 중체소형에 따라 한다면은 우리가 학교는 다양한 거지만 부사관과와 제과제빵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3개고와 조리과학고의 기술을 따온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면 일본을 보면 일본은 문명개화론의 원칙에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명개화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는 아까 청나라와 달리 모든 걸 다 서양 걸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도, 문화, 사상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걸 다 버리고 걔네들 걸 써야 된다라는 게 문명개화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메이지 유신은 그 당시의 지방 제도를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는 것이고 그들이 있었던 신분제도 폐지하고 지금의 징병제와 의무교육 그리고 근대 산업시설을 짓는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한 것대로 지금 우리 학교에 대입해 보면 우리 학교에 대한 제도나 문화, 사상, 교육 같은 게 다 너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3개고와 조리과학고의 시스템을 아예 통째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문명개화론의 취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체서용은 우리 것을 토대로 해서 서양 애들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 문명개화론은 아예 통으로 서양 애들 걸 받아들이는 거 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일본이 과연 우리 조선에 대한 대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죠. 우리 원래 일본 조선은 그 주변 국가와 했던 외교 정책의 원칙이 뭐였죠? 아, 그렇죠. 우리 다은이가 말한 대로 우리 조선의 외교 원칙은 4대 교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국가였던 중국은 4대를 하고 주변에 여진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웃 국가로서 친하게 지내는 교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들이 좀 컸다고 자기네 나라를 황제국이라 칭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새로운 국가 교류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조선이 갔을 때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쌤한테 패매를 보내가지고 이 형님이 너 선생님한테 뭐 좀 부탁할 건데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건 뭐한 짓이야? 어이가 없네? 하면서 막 거부하겠죠. 그래서 조선도 일본이 이런 미친 짓거리 하기 때문에
외교 문서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기다렸다든지 본격적으로 시비를 시작합니다. 일본이 먼저 군함을 보내가지고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부산에서 무력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와 영종도, 그러니까 서울 옆에 있는 인천에 있는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적으로 침입해요. 이 사건을 바로 운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적으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포사격을 하고 또 얘네들이 막 영동지를 항력해가지고 우리 수군을 공격해. 그리고 그 중국들을 막 죽이는 거야. 뭐 지들 쳐들어왔으면서 막 우리 보고 책임 물래.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말이 돼? 뭐 도라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지. 근데 이 당시에 누가 집권했냐?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였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종이 좀 친하게 또 키워오고 있었던 통상개화를 주장하는 애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통상개화란 뭐 거래를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문을 연다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개화를 두고 정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휩싸입니다. 그런데 고종이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 이름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각각 조약을 봐보시죠. 자, 먼저 제1관 보면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고 평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조선이 중국, 청나라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 일본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4번 보면은 뭐 부산항과 또 그 외에 두 곳을 개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과 나중에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데 이 각각 항구에는 그들의 개항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은 일본에 가장 가까운 도시죠. 그래서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항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산이죠. 원산. 이 원산은 지금 북한에 있는 동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항한 이유는 당시에 러시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산을 개항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이 인천은 어디 근처에 있죠? 그렇죠. 우리 예은이가 말한 대로 서울 옆에 있는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은 당시 왕이 살던 서울에 가까운 항구였기 때문에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번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각각 탐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나중에 일본이 바다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샅샅이 뒤짐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침략하기 편하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항 보면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지으면 모두 일본의 관리가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영사재판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부에서 뭔가 죄를 지었다, 규칙을 어겼다 하면은 당연히 마땅히 학생부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 지도하고 선도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벌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학생부에서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반 쌤들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는데 일본 애들이
일본에 가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가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 4, 7, 10 모두 우리가 봤을 때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서구 열강 중에 최초의 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이 조약을 맺은 배경에는 가장 큰 배경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나라가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주선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이 청나라가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을 지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된 큰 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한 물건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양곡, 그러니까 뭐 쌀 이런 보리 이런 곡식들의 수출을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의 조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머지 두 가지가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중조정이라는 거는 바로 이 조약을 맺은 나라에 뭔가 위기나 위험이 처했을 경우에 이 조약을 맺은 나라가 가서 끼어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에서 뭔가 뭐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와서 이걸 조정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 4번, 5번은 아까 4번은 했죠. 이거 우리나라 와서 죄를 지었을 때 지들 나라 가서 받는 거. 그리고 5번 최애국 대우가 뭐냐? 바로 그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과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A라는 나라에 없는 조항이 B라는 나라의 조항에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A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조항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생님이 일반하고 수업했을 때 일반 너희들 평균 60이 넘으면 내가 다음 주에 사탕 10개를 줄게 라고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쌤은 이미 1학년 2반이랑 최애국 대우가 맺혀 있어. 근데 1학년 2반하고는 선생님이 1학년 2반은 50만 원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일반 애들도 그러면 나도 우리 반 자동으로 70에서 50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있으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최애국 대우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이 A라는 학생하고 최애국 대우를 맺었어요. 근데 A라는 학생하고 뭐 약속을 맺을 때 너가 내일까지 뭐 숙제를 해오면은 선생님이 상점 10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쌤이 B라고 했을 때는 내일까지 숙제 해오면은 상점 20점 준다 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A도 내일까지 숙제 해왔을 때 상점 20점 부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어가시죠.